당장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게 첫 번째 주제는 진짜 광주에 보인 반탄 3만 명. 예. 3만 명인데 경찰 추산이 3만 명이고 집회 주최 측이 한 6만 명 하면 사실은 그 전주에 동대구역에서 열렸다고 했던 인원을 경찰이 5만 2천 명 그리고 추산으로 한 뭐 집회 주최 측이 15만 했던 거예요. 얼추 한 반 언저리. 그렇죠. 그럼 사실 동대구도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했는데 광주에 어쨌든 광주인데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에 꽤 많은 인원이 모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제 같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충돌을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같은 날 거의 같은 그렇죠. 장소에서 집회가 양쪽이 있었기 때문에 예. 탄핵 찬성 집회 쪽도 무지하게 많이 그 동원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요. 열을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도 굉장히 열을 올렸고 그래서 세대결 비슷하게 됐는데 예. 어찌됐든 한 거기 현장에 참가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규모로 보면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진상으로 봐도 나타나고 예. 거기 가신 분들은 한 3배, 4배 정도는 많았다 이렇게 3배, 보는 게 맞더라고요. 경찰 추산도 예. 탄핵 반대 3만 찬성 만이니까 얼추 한 예, 3배 서너 배 정도 많았다는 게 이제 눈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다행히 충돌은 없었고요. 충돌 없었고 다행인데 정말.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민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예. 그 광주 금남로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그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예. 극우다 예. 이렇게 단칼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들의 화를 더 돋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저는 같아요. 정말 그건 예. 해서는 안 되는 거라서 예, 예. 설사 그 중에 일부 뭐 극우적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일부 수익성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분도 있고 예. 일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지금 각 지금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의 그 면면을 보면 그런 초기에 있었던 극우분들의 열성적인 그 지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그렇죠. 애국심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다수예요. 예. 이제 그분들 분명히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아니요, 뭐 탄핵 반대에 와서 깃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극우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그럼 30~40% 극우로 치고 어떻게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그렇죠. 되는 거고요. 예. 그건 민주당이 정말 과일반화에 오류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 예. 그럴수록 젊은 20, 30대는 더 떠난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그 굉장히 냉정하게 뼈아프게 봐야 될 부분은요. 예. 호남 우파들의 존재가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올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우파 그러면 호남에 계신 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예. 제가 호남 출신이라는데 예. 예. 그동안 호남 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제 진보의 성지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거의 일관되게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죠. 예. 그 지역적으로. 예. 근데 그 호남에서도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겪고 그다음에 또 그 전에도 있었죠. 사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이 민주당 당대표 할 때 그 호남에 안철수 현상 때문에 안철수 돌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한때 문재인 그럼요. 대표가 호남에 가지도 못했어요. 호남에서 아주 완벽하게 네. 그 거의 소외당하고 그렇죠. 아주 거부감이 그냥 확 팽배했던 시절이 광주를 있었죠. 방문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게 예. 2015년 뭐 그 뒤에 예, 예, 민주당 예. 대표지였는데 그때부터 호남에 차곡차곡 그 민주당을 주도하는 민주당 주류 세력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지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로 와 있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일국화 체제가 이제 거의 완성돼 있지만 뭐 당연히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압도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친명파 중심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다 돼 있지만 예. 밑바닥에는 민주당이 이꼴로 가서는 안 된다. 특히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끌려가는 일극 체제는 우리가 그동안 지지했던 김대중의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예. 실제로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막상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지난 총선 때 그 민주당에서 총리까지 하고 예. 전남 도지사를 했던 이낙연 대표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물론 이제 그게 대세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호남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를 겪어오면서 이건 아니다. 예.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차츰차츰 퍼져나가고 있고 예. 이걸 이제 우리는 호남 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지금 뭐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에 몸담았지만 진보의 모습이 이렇게 흐르는 것은 이건 퇴행 중에 퇴행이다 생각해서 건전한 호남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는 그런 호남 우파들이 이번 이 집회에 예. 저는 참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 아프게 볼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그 현장 르포 기사가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는데 기자들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참가자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반탄 집회 10명 중 3명꼴로 광주동 호남에서 오신 분이었다. 물론 정말 뭐 강원도부터 서울에서 버스 타고 KTX 타고 내려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이건 뭐 예. 기본적으로 또 예. 세이브 더 코리아 그렇죠. 게시도 그 있지만 그러니까 광주 호남에서 꽤 많이 오셨다는 것도 있고 기사에 실명으로 나는 고흥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호남은 탄핵 반대의 목소리 내기 어렵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첫 차를 타고 올라왔다. 예. 이런 말씀. 또 강진에서 올라왔다고 또 실명이 기사에 나오는 분.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 사실은 실명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호남의 목소리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최소한 알리고 싶다는 분들이 꽤 계신 거죠. 거기에 이제 20대 30대 여전히 호남에서도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30에서 꽤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 전혜림 씨라고 28살 이런 분도 계엄 때 놀랐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행태를 깨닫게 됐다. 이제는 분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집회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이 제가 이런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오죽했어도 계엄을 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그 노선에 대해서 한 번도 뭐 조금도 변경할 생각 없지만 대통령이 이제 탄핵과 재판의 과정에 올라가서니까 다들 오죽했으면 얼마나 오죽했을까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저 눈길을 보다 보니까 좀 민주당이 오죽했어도 너무 오죽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쪽으로 좀 사람들이 가고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합시다. 윤 대통령 반대요라는 얘기가 이퀄 이재명 대통령 빨리 대통령 되는 길에 제가 꽃길을 깔아드릴게요. 그게 이렇게 절대 해석되는 아니죠. 그거는 싫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8년 전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다른 게 그때 국정농단 사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리를 받았을 때는 여론은 거의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한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보나마나 그냥 뻔한 결과였고 민심도 일방적이고 압도적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민심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예. 그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무조건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뭐 조작된 거고 뭐 과표집된 거고 뭐 극우들이 주도해서 그런 거고 뭐 이렇게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우파 보수 쪽에서도 이 민심의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많이 참여하는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보면 특히 이제 정광훈류의 이쪽과는 좀 달리 세이브 코리아가 가는 데는 그렇죠. 제가 자세히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기는 빠져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좀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참석하기가 불편하지 않은 집회예요. 그러니까 내용 주장은 비슷해요. 탄핵 반대 그다음에 민주당 각성해라 밤 이재명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톤이 조금 내려가요. 과격한 이야기들 안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이 집회가 요즘에 그 확산되고 있는 데는 극우파들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정광훈 위의 부정선거 확신범이라든지 계엄 옹호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을 뭐 당연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실려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광범위하게 이대로 가선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가장 큰 밑바닥 정서는 그거라고 봐요. 우리 2030 젊은이들도 아까 그때 내가 그 반중 정서를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은 선진국이 태어나서 선진국의 자유 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게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억압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홍콩 꿀 날 수 있다 약간 그런 공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집회에 가서 그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마치 이재명으로부터 우리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등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이건
공산 국가랑 뭐가 다르겠느냐. 그렇죠.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이게 불안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게 이재명 측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예. 민심에 그런 흐름이 있으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반감이 결국 윤석열을 지켜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 민심의 흐름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착종돼 있는 거예요. 예. 정광훈류의 극우 세력과 반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그거의 민주당이- 합집합이 굉장히 그렇죠. 커진 거죠.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도 또 우리 극우 유튜버나 극우 세력들도 이게 마치 자기들의 부정선거 확신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과격한 주장들을 마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동조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 야.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예. 일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여기 이걸 보면 착각하면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양쪽 다 이걸 자기 편한 식으로 아전인술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약간 그런 주장이 나왔던데 저는 또 어떤 게 읽혀졌냐면 사실은 호남이 매우 그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 그렇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걸로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되죠. 정부의 정권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 승부처가 투표를 되죠. 하죠. 예. 사실은 근데 이 정도의 우리 광주에서 금남로에서 이런 집회가 열려 사실은 어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좀 자존심 상하고 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전에 사실은 저 민주당에서 뭐 그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낸 거였느냐 아니 그냥 선거구에 인천에만 얘기한 거였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꼭 광주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그렇죠. 발신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아무리 이게 전국에서 모여도 탄핵 찬성 집회에 사람들이 좀 더 모이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사람 숫자 자체가 얼마 적었다는 건 제 해석은 여전히 호남 분들은 그래 내가 뭐 탄핵에 반대까지 못하더라도 내가 탄핵 찬성 나가서 소리 질러줘서 아까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 빨리 시키기 이거를 내가 찬성하는 모습까지는 아직 내가 보여줄 때가 아니야. 네. 나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모호성, 전략적인 유보 그게 이번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 인사들이 이제 그런 주장의 해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에서의 집회 결과를 놓고 예, 이게 호남 민심이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는 민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부까지는 예, 아니어도 그러니까- 일단 유보. 예, 자, 예. 한번 봅시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관망하는 여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예, 예, 특히 이제 그 구민주당 원로분들 예, 예, 예. 그런 분들은 실제로 지금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재명 대세고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가지만 예. 이게 이재명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관망론이 또 무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낙연 총리류의 이제 새로운 정당이 이제 밖에 나와 있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이재명으로 과연 우리 호남이 전폭적으로 밀어서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을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저는 호남인들의 지지 유보 상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이번 집회 그렇죠. 양상에도 좀 그렇죠. 수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3만 명 이상이 모여는 그 탄핵 반대 집회는 이제 뭐 호남 우파들이 대거 결집한 거고, 그렇죠. 호남 우파들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부감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에 예상보다 덜 모인 것은 이재명에 대한 신중론, 관망론, 유보론이 일정 정도 참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제가 그러니까 민심이 뭐-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 금남로에 탄핵 반대 집회 열리는 게 뭐 마음에 좀 걸리긴 하는데 예. 그렇다고 내가 거길 굳이 나가서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 빨리 지지를 해주세요 내가 해줘야 하는 되느냐. 모양새까지 가긴 싫어. 약간 그 언저리쯤에 지금 그렇죠. 꽤 많은 분들이 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들의 민심이 어디 가느냐가 사실은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선에 그냥 가느냐 아니면 한번 이게 뭐 이렇게 삐끗해서 뭐 새로운 전개가 국면이 전개되느냐. 지난번에 실제로 그 지난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총리 때 호남에서는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호남 민심은 끝까지 봅니다. 예. 끝까지 보고 마지막에 결정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안심할 체제는 아니고 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로 독주해서 될 일은 아니다. 분명히 그런 경고를 이중적으로 발신하고 있는 겁니다.